안녕하세요.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가 보통 부자 되기를 생각하면 주식 차트에 그 빨간불, 파란불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오늘은요, 그런 단기적인 수익률 게임을 좀 넘어서 몇 세대에 걸쳐서 흔들리지 않는 불을 쌓는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하루하루의 주가 변동이 아니라 10년, 20년 뒤에도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킬 만한 힘, 그런 힘을 가진 기업들의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추상적인 이론 말고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장기적인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는 새 기업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회사들이 미래에도 유망하다고 평가받는 진짜 이유는 뭘까? 그들의 사업 모델에는 대체 어떤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을까? 네, 근데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먼저 짚고 갈게요. 저희가 오늘 특정 주식을 사라, 이렇게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 물론이죠. 그보다는 이 기업들의 전략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장기적인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 본질에 대한 통찰을 얻는 시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경제적 해자, 그러니까 다른 경쟁자들이 쉽게 넘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기업만의 아주 강력한 방어벽이 뭔지 여기에 집중할 겁니다. 좋습니다. 경제적 해자. 그럼 그 첫 번째 해자를 팔아 가볼까요? 첫 번째 기업은 소파이 테크놀로지스, 소파이입니다. 오프라인 지점 하나 없이 그냥 100% 온라인으로만 운영되는 은행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비용 구조예요. 전국의 수많은 지점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돈. 그게 없으니까요. 기존 은행들이 받던 자잘한 수수료들을 없앨 수 있었죠. 이게 시작이었고요. 근데요, 솔직히 수수료 무료라는 건 이제 그렇게 막 신선한 전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존 은행들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소파이만의 진짜 무기는 뭘까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소파이의 진짜 무기는요, 누구를 공략하는지에 있어요. 아, 고객층이요? 예. 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세대를 정조준하고 있어요. 이 세대에게 은행이란 건 부모님 손잡고 가던 동네 지점이 아니거든요. 그냥 앱 아이콘 중 하나일 뿐인 거죠. 아, 그러네요. 저희 같은 기성세대한테는 수십 년간 거래해온 그 주거래 은행을 바꾸는 게 엄청난 장벽이잖아요. 맞아요. 정말 큰일이죠. 월급 통장부터 대출, 카드까지 다 묶여 있으니까요. 뭐랄까 일종의 관성 같은 게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전환 비용이죠. 기존 은행들은 사실 고객들의 그 귀찮음, 그 타성에 많이 의존해 왔어요. 하지만 소파이가 노리는 젊은 세대는 애초에 그런 타성이란 게 거의 없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몇십 년 쌓인 관계가 아니라 얼마나 직관적이고 편리한 앱을 제공하느냐, 바로 그거죠. 아, 그러니까 소파이는 단순히 저렴한 온라인 은행 이게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금융 습관 자체를 설계하고 있다. 이런 거군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건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서는 문제거든요. 소파이는 보통 학자금 대출 같은 상품으로 젊은 고객을 처음 유치해요. 그리고 그들의 생애 첫 신용카드, 첫 주택담보대출, 첫 투자계좌까지 인생의 중요한 금융 이벤트를 전부 다 하나의 앱 안에서 해결하도록 만들죠. 와, 전부 하나로요? 네, 이건 기존 은행들이 지점별로 또 부서별로 서비스를 쪼개서 제공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금융 인생 동반자 모델입니다. 한번 이 생태계에 들어오면 굳이 나갈 이유를 찾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와, 금융 인생 동반자라니. 이건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능력이 핵심이군요. 그렇다면 기존의 그 거대 은행들은 이런 흐름을 그냥 보고만 있진 않을 텐데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게 바로 거대 기업들이 마주한 뒷데마입니다. 소파이를 따라하자니 자신들의 주력 고객층이나 그 지점 중심의 사업 모델과 충돌하고요. 그렇다고 무시하자니 미래의 핵심 고객을 통째로 빼앗길 위험에 처한 거죠. 이건 비단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의 기득권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소파이가 미래 고객을 잡기 위해 새로운 판을 짜는 도전자라면 이번에는 이미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해서 우리 일상에서 때려야 뗄 수 없게 된 지배자의 이야기를 해보죠. 바로 우버 테크놀로지스입니다. 다들 아는 이름이지만 그 힘이 정확히 어디서 나오는지 들여다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예요. 우버의 경제적 해자는 정말 교과서적일 만큼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역시 브랜드 파워죠. 이제는 차를 부른다는 말 대신에 우버 부른다는 말이 더 자연스러울 정도니까요. 맞아요. 동사처럼 쓰이죠. 이건 돈으로도 쉽게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유명한 네트워크 효과.
이건 정말 한 번 구축되면 깨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음식 배달 서비스인 우버이츠를 보면 아주 명확하죠. 더 많은 식당이 입점하면 소비자 선택지가 넓어져서 좋고 소비자가 많아지니 식당들도 당연히 입점하고 싶어 하죠. 이 둘이 서로를 끌어당기면서 플랫폼의 가치가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경쟁사가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이미 형성된 이 거대한 생태계를 단번에 뒤집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의외인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저는 우버가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운 서비스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큰 10개 시장에서조차 한 달에 한 번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성인이 10%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네, 그게 정말 무서운 지점이죠. 10%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아직도 90%의 성장 잠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우리 생각보다 아직 우버 서비스가 닿지 않은 잠재 고객이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미래의 변화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의 등장은 언뜻 보면 우버의 드라이버 네트워크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운전기사가 필요 없어지면 우버의 핵심 자산이 사라지는 거니까요. 하지만 우버는 그걸 위협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자율주행차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요. 그들을 위한 플랫폼이 되는 방식으로 이 변화에 올라타려 하고 있죠. 미래에 어떤 회사의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든 사람들은 여전히 우버 앱을 통해 차를 호출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차량의 공급자가 사람이든 로봇이든 상관없이 수요를 장악한 플랫폼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이죠. 와, 정말 영리하네요. 자동차를 제공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동을 연결하는 회사라는 그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어요. 그 네트워크 효과? 정말 강력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요즘 우버 요금도 너무 비싸고 또 배달 기사들의 불만도 크다는 기사를 종종 보거든요. 이렇게 소비자와 공급자 양쪽의 만족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단단해 보이던 네트워크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그게 우버가 가진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죠. 플랫폼은 양쪽의 균형을 잘 맞춰야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균형이 깨지면 아무리 강력한 네트워크라도 흔들릴 수 있죠. 그래서 우버가 멤버십 프로그램을 강화하거나 우버이츠랑 차량 호출 서비스를 묶는 등 계속해서 플랫폼에 머물러야 할 이유, 즉 로깅 효과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율주행차 같은 기술을 통해서 드라이버 수급 문제나 비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고요. 한 기업이 기술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진화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술로 무장한 비교적 젊은 기업들을 봤는데 이번엔 완전히 결이 다른 회사를 살펴보죠.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이 회사를 둘러싼 가장 큰 그리고 어쩌면 유일한 질문은 이거죠. 버핏 없는 버크셔도 과연 괜찮을까? 네, 시장의 가장 큰 우려죠. 워런 버핏과 그의 오랜 파트너였던 찰리 먼거라는 투자의 신으로 불리던 두 명의 설계자가 사라진 후에 과연 버크셔가 과거와 같은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렇죠. 저라도 그런 걱정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버크셔의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한두 사람의 능력에만 의존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커셔를 그냥 버핏이 고른 주식 모음,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입니다. 버커셔는 보험사, 철도회사, 에너지회사 같은 수많은 알짜 자회사들을 직접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회사들이 매년 엄청난 현금을 벌어들이죠. 알겠습니다. 시스템이 잘 짜려 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버핏 같은 천재적인 투자자의 감, 이런 건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다음 10년을 이끌어갈 애플 같은 기업을 찾아내는 건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 역할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 버크셔의 미래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버핏과 먼거의 목표는 제2의 버핏을 찾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없어도 스스로 굴러갈 수 있는 영속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버크셔의 진짜 힘은 버핏의 신들린 듯한 주식 선택이 아니라 어떤 경제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게 설계된 다각화되고 탄력적인 구조 그 자체에 있습니다. 구조 그 자체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버크셔의 핵심인 보험 사업은 다른 사람들이 낸 보험료를 먼저 받아서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사이의 기간 동안 버커셔는 그 돈, 즉 플로트라고 불리는 막대한 공짜 자금을 활용해서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 경기가 안 좋아서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오히려 버크셔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자회사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으로 좋은 기업들을 헐값에 사들일 수 있으니까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바로 버핏이 설계한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차기 CEO인 그렉 아벨 같은 리더들의 역할은 버핏처럼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이 거대한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관리하고 시스템이 벌어들인 돈을 어디에 재배치할지 결정하는 자본 배분가의 역할에 더 가깝습니다. 아, 이제야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의 진짜 유산은 물고기를 잘 잡는 법을 알려준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계속해서 물고기가 잡히는 거대한 양식장 그 자체를 만들어 놓은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버핏과 멍거가 남긴 진짜 유산은 지난 수십 년간의 그 놀라운 투자 수익률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사라진 후에도 스스로 부를 창출해낼 수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 그 자체인 셈입니다. 이것은 한 시대를 풍미한 창업자가 어떻게 자신의 유산을 영속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 연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세 가지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새로운 세대를 공략해서 시장의 판을 바꾸는 도전자, 소파이, 강력한 네트워크로 한 번 들어오면 빠져나가기 힘든 생태계를 구축한 지배자, 우버, 그리고 한 사람의 천재성을 넘어 영속하는 시스템을 만든 위대한 유산, 버크셔 해서웨이까지. 네, 이 세 기업의 공통점은 단순히 돈을 잘 버는 것을 넘어서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자신들만의 깊고 넓은 해자를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그 해자의 종류는 기술일 수도, 네트워크일 수도, 혹은 잘 설계된 시스템 그 자체일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어떤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볼 때 단순히 분기 실적이나 주가 차트를 넘어 그 이면에 있는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살펴본 사례들은 모두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거나 아예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나 산업이 있다면 그곳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우리가 종종 관과하고 있는 변화의 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새로운 기술일 수도 있고 오늘 이야기한 소파이처럼 인구 구조의 변화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핵심 동력을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렴풋이나마 엿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